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그런 제가 어젯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제 옆엔 수갑은 안 찼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요. 제 며느리는 재벌가 막내딸입니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재벌집 딸이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갔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재벌가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 재벌의 딸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우릴 진짜로 망가뜨린 건 제 옆에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재벌 며느리와 서민 시어머니, 우리가 서로를 망가뜨린 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재벌이라서 서민이라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라서 미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오말순.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아들 민수, 그리고 제 며느리 윤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재벌집 딸이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갔대? 맞습니다. 제 며느리는 재벌가 막내딸이에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것도 아니고 딱 서민이죠. 그날 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엔 수갑은 안 찼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요. 오말순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밀친 게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집 다 내 거냐 그러면서요. 그래서 얘가 저를 뿌리치다가 제가 넘어진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미웠습니다. 저애가요, 형사님. 제 아들 죽고 난 뒤로 이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휘둘러요. 재벌집 딸이니까 가난한 시어머니인 저는 그냥 끼어있는 사람 같아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건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인사해. 윤서 씨야.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에서, 표정에서, 옷에서 저는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아가씨 돈 있는 집이구나.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윤서 집이 좀 부자야. 재벌이라고 보면 돼. 그때 제 속이 이상했어요. 좋으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부자 집이 왜 우리 집에? 우릴 무시하려고? 놀이터 삼으려고? 아니야, 좋은 일이지. 우리 민수가 잘나서 그런 거지. 제 마음속에서는 부자 며느리 아들 성공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본 결혼식 중 제일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재벌가 쪽 친척들이 제게 와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장사하시니까 음식 보는 눈은 있으시겠다, 그쵸? 말은 공손했지만 장사꾼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생각 하나로 살았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밀리면 안 된다. 아들 장례식 날 며느리가 웃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며느리와 맞벌이를 했습니다. 둘이 돈을 모아 지금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엄마 대출이 많아서 엄마 명의로는 못했어. 일단 내 이름으로 해놨어. 저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집 문서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두 번째 장례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아들.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에 자꾸만 며느리의 입꼬리가 밟혔어요. 쟤 웃었어? 지금 내 아들관 앞에서
웃은 거야? 사실은요. 친척이 와서 이상한 농담을 했고 그의 어색하게 반응한 표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재벌집 딸이잖아. 우리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끔찍한 상상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장례가 끝난 뒤 며느리와 저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셋이 같이 살던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회사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봉이 꽤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나이도 나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았어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작게 연대보증인 양윤서,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가 이 집 대출 보증도 섰네.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우편함 앞에서 서류를 펼쳐보는 말순. 서류 화면이 크게 클로즈업되고 연대보증인 양윤서라는 문구가 또렷이 보인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이 집 대출 내가 같이 갚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원래부터 제 월급이랑 민수 월급 같이 넣어서 상환했어요. 그럼 이 집 내 거야? 내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런 말씀 너무 서운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이 저는 더 싫었습니다. 벌써부터 계산하는 거야? 시어머니 내쫓고 이 집 혼자 차지하려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몰래 통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네, 변호사님. 요양병원 쪽은 제가 알아보고 있고요. 집 문제는 제 쪽으로 정리가 되면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요양병원, 집 문제, 제 쪽으로 정리. 단어 몇 개만 듣고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 역시.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집은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향해 대놓고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문건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틈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아, 저 변호사인가 보다. 저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봉투를 살짝 뜯어본 겁니다. 서류 안에는 계약서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증여 계약서 안. 증여자 양윤서. 수중자 오말순. 증여 대상 시 동아파트 101호 전부 지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얘가 집을 나한테 준다고. 그리고 밑에 적힌 변호사의 메모.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머님께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윤서님 명의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그제서야 며칠 전 거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려왔어요. 요양병원 쪽은 제가 알아보고 있고요. 집 문제는 제 쪽으로 정리가 되면 저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 순간 제 무릎이 바닥에 꿀리듯 푹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속에서 이런 비겁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재벌집 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들 죽게 만든 집안 딸인데 저는 아직 제 진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벌가가 우리 집을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 회사 얘기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니네 시아버지 회사? 망했지. 재벌들한테 미펴서. 그 재벌이 제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회사가 중소협력업체들 밀어붙이면서 부도 낸 곳이 어디였는지 그중 하나가 아버님 회사였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자살하셨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린 건 재벌가다. 그런데 그 재벌가의 막내딸이 제 며느리였던 것.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전 결혼할 때부터 마음먹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집엔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갚아가야겠다.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님 노후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재벌가와 거의 연을 끊고 살았는지, 왜 명절에도 재벌가 본가에 잘 가지 않았는지, 왜 시댁에 올 때 비싼 선물 대신 생활비 통장을 건넸는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계산적인 재벌 딸의 쇼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릴 갈라놓은 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까지 오게 된 오늘의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은 제 친구 미경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시절부터 알던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며칠 전 미경이 이러더군요. 말순아, 너 바보야?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가면 넌 길바닥이야. 요즘 재벌가 애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뺏어가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근데 윤서가 나한테 집을 준다는데? 주기는 누가 줘, 바보야. 문서 똑바로 확인이나 해봤어? 나 믿어.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 있거든. 집을 내 명의로 잠깐 옮겼다가 나중에 같이 다시 정리하면 돼. 그 말에 저는 흔들렸어요. 그래, 친구가 나를 챙겨주지. 며느리는 결국 자기 사람이지. 그러다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에게 갔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오말순 어르신 여기 보시면요. 며느님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어르신 생활비와 의료비로 지출해 오셨습니다. 기록 다 남아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담 느끼실까봐. 그제야 저는 미경이 보여줬던 문서와 윤서가 준비한 계약서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경은 집을 자기 조카 명의로 잠깐 옮기는 식의 전형적인 집 뺏기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윤서는 정식 변호사를 통해 제 노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 구조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허술한 개인 매매 계약서, 다른 하나는 정식 증여 계약서. 카메라가 두 문서를 번갈아 가며 보여준다. 오늘 집에서 며느리와 제가 크게 다툰 이유도 결국 미경의 말 때문이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나 요양병원 보내고 이 집 내 이름으로 만들려고 한 거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 내 친구가 다 알아봤어. 너 같은 재벌 딸들 수법이라고. 제가 멱살을 잡았고 며느리는 놀라서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웃이 경찰을 불렀고 그렇게 우리가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말순 씨 말씀하신 친구분 있죠? 그분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서 한쪽 의자에서요. 윤서야, 내가 미쳤었다. 아들 잃고 남편 잃고 내 탓이라 생각하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버틸 수 있었나 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널 골랐나 봐. 제일 쉬운 사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윤서야.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스스로를 더 미워하고 계셨다는 걸.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듯 울었어요.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가는 경찰들도 민원인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두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사겨온 슬픔을 토해내는 걸 지켜봐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어요. 어머님 배고프시죠? 뭐 좀 드실래요? 그래. 우리 윤서가 사준다면야. 따스한 햇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제 것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함께 지켜온 집.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를 정리할 때 윤서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제 이름도 같이 올릴까요? 당연하지. 넌 이 집 주인이야. 며느리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줘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 재벌 며느리라며? 안 무서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젠 안 무서워요. 왜? 왜냐하면 이제야 며느리를 재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리고 저도 절 서민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저녁 무렵 윤서가 퇴근하는 시간이면 저는 골목 어귀에 나가 기다립니다. 예전엔 감시하려고 나갔던 그 자리에 이젠 반갑게 맞이하려고 나가요.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추운데. 아이고 우리 윤서 왔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웃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얼굴 보니까 다 풀려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 윤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행복하세요? 응. 이상하게도 행복하더라. 예전엔 이 집이 감옥 같았는데 지금은 집이 집 같아. 저도요.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 요즘 우리는 함께 밥을 해 먹어요. 윤서가 채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입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아이고 그렇게 크게 썰면 어떡해. 조금만 작게. 네. 며느리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와요. 예전엔 이런 것조차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그냥 귀엽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 밥을 먹다가 윤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진우 오빠 이야기 가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럭 화를 냈을 질문인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말이지. 어릴 적엔 참 개구쟁이였어. 정말이요? 동네 골목대장이었지. 싸움도 잘했고. 윤서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은 앨범을 펼쳐놓고 저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앨범을 꺼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이게 초등학교 입학식 때고 이게 수학여행 갔을 때. 윤서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어요. 오빠, 정말 밝게 웃네요. 그래. 우리 아들 웃는 게 예뻤어. 우리는 한참을 앨범을 보다가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보고 싶으시죠? 응. 근데 말이야, 윤서야. 네. 이제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요즘 회사에서 승진을 했대요. 팀장이 됐다고. 어머님, 제가 팀장 됐어요. 어머, 우리 윤서가. 축하한다. 회식 자리에서 다들 축하해줬는데 제일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저라니. 할머니들과 대화. 경로당 할머니들이 또 물었어요. 말순 씨, 며느리가 재벌이면 돈 많이 받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린 각자 돈 벌어서 각자 씁니다. 그게 더 편해요. 에이 왜?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전 며느리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순이 많이 변했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집 앞 골목.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윤서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어요. 저는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모퉁이를 돌아왔을 때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윤서야. 여기. 며느리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님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와 계세요? 너 안 와서. 걱정됐잖아. 저는 가져온 목도리를 며느리 목에 둘러줬어요. 이거 하고 다녀야지. 감기 걸리면 어떡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어요. 어머님. 왜 또 울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따뜻한 조명. 집으로 들어와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윤서야. 네, 어머님. 내가 당신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재벌이라서 서민이라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라서 미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전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배웠어. 너한테서.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면 이상하게도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려요. 며느리, 시어머니, 재벌, 서민. 그런 단어들 대신 그냥 이름을 부르면 저는 오늘도 제 며느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윤서야, 퇴근길에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다녀. 네, 어머님. 어머님도 산책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래. 우리 집에 너 없는 집은 상상도 안 된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 없는 집은 제게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년 후. 크리스마스 트리.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윤서는 여전히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며느리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우리 윤서가. 고마워라. 우리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어머님,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 이제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 윤서가 옆에 있어. 눈을 뜨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 그런 건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에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윤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안이 왔어요. 싱가포르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겠네. 어머님과 떨어져야 해요. 2년 동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윤서야, 가야지. 기회잖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도 기쁜 일이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님, 전 안 갈래요. 어머님 혼자 두고 못 가요. 바보야. 2년이면 금방이야. 그리고 요즘 영상통화도 되잖아.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괜찮아. 가서 실컷 경험하고 배우고 와. 엄마는 여기서 응원할게. 3개월 후. 결국 윤서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던 날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야, 거기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 자주 해라. 매일 할게요. 며느리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 저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윤서야, 사랑한다. 며느리도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혼자 남은 시어머니.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반찬들, 벽에 붙여놓은 메모지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매일 한 개씩. 어머님, 약 꼭 챙겨 드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저는 메모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웃었어요. 그래, 2년은 금방이지. 매일 저녁 윤서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나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지. 건강하시죠? 그럼 내가 챙겨준 영양제 잘 먹고 있어. 어머님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너 걱정 마.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님, 거기 12월에 갈게요. 크리스마스에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라.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없어도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네요. 작년 이맘때 윤서와 함께 보던 그 눈.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여기 눈 온다. 내가 좋아하는 그 눈. 사진 찍어서 보낼게. 오늘도 잘 자라.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12월에 꼭 뵐게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재벌이라서, 서민이라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라서 미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이상하게도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릴 거예요. 저는 오늘도 멀리 있는 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윤서야,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집에 너 없는 집은 여전히 상상도 안 된단다. 당신의 집에도 따뜻한 눈이 내리길 바랍니다. 미움 대신 이름이, 의심 대신 신뢰가, 두려움 대신 사랑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오길 바랍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는 걸 이제서야 배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